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좀 전에 이혜원 의원님 가셨는데요. 0252 쓰신 분께서 밤이당 지지자입니다. 이건 민주당 조국을 탓할 일이 아니라요. 당리 당략을 위한 편법과 위법으로 이를 미리 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국이 장관되지 못하게 미리 철저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좀 있을 이제 3부에서는요. 경제 박뉴스 얘기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한 분만 판다.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조국 뉴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했다. 특히 올 성장률은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이 베스트 컨디션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성적표, 이 경제 성장률을 말합니다. 네. 우리 한국 경제 몸 상태가 어쩐지 이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과 급기야는 올해는 한국 경제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보고서입니다. 5년 단위로 추정한 한국의 연평균 잠재 성장률 2016년에서 2020년 사이가 2.7에서 2.8%포인트 계속해서 3%를 밑돌고 있죠. 문제는 2019년, 2020년 추정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2.5에서 2.6%로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잠재 성장률, 기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느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산성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올해 한국은행의 이제 성장률 전망치 2.2%이다 보니까 올해 잠재 성장률 추정치 2.5에서 2.6이라고 했으니까 많게는 0.4%포인트 밑돈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 이제 이 기초 체력을 좀 단단히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 고민거리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한국은행이 이제 다음 달 추가로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들린 소식이 1만 명에 달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5시 반 이후에 이 서울의 42개 재건축 조합원 10,000여 명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뭐냐? 이게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재산권 침탈인 만큼 폐기해야 된다가 이제 골자지만, 그러나 이들 모이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관리 처분인가, 그러니까 재건축의 구분응선을 넘은 이주하고 철거 다 마치고 지금 땅 위에 이제 이 건물 짓고 있는 상태인데 왜 여기까지 소급 적용하느냐, 이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이제 상한제를 강행할 경우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겠다 라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 시장이 좀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부 강남 재건축 핵심만을 좀 통제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서인 이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 관할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서로 이제 조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거는 집값을 좀 잡겠다라는 뜻이 더 강할 텐데 왜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2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0.05%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 발표한 이후 약세를 지속했던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는 10월로 예정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지금 주무부처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장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강행해야 한다라는 기류가 엿보입니다. 이렇게 적용 시점이 불투명해지니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정부의 상한제 예고 이후에 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한 신축 아파트가 호재다. 이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리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재건축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일지 아니면 조금 더 유보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쭤봐야 되겠어요. 요즘에 그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 LED 마스크 광고가 알고 봤더니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겠네요. 노부여 변호사님도 이거 쓰세요? 아니, 저는 안 써봤어요. 이 LED 마스크라고 해서 요즘은 홍보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요. 네.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메이크업으로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오, 네. 세상에. 그래서 이 식약처가 이제 이 LED 마스크 광고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7,900여 건을 집중 점검을 해봤더니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943건이 적발된 겁니다. 네. 이 제품은 당국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고요. 네. 당초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느냐? 아, 이거 주름 개선되고 기미 완화 효과 있다라고 광고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료기기를 오인할 만큼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됐는데 이게 대부분의 유명 메이커입니다. LG, 삼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48개 품목인데요. 네. 이 자세한 명칭은 식약처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또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 민원 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생각할 거리를 상당히 많이 남겨줬습니다. 20대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남겨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특히 우리 사회 20대가 왜 스스로 촛불을 들게 만들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먼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르치시나요? 지금은 이제. 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이 조국 후보자와 후보자의 자제분들을 둘러싼 이 사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본인들이 이제 입시 과정이나 조국 후보자의 딸과 이제 같은 과정을 가지고 이제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네. 입시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제 기회가 공정했냐, 그리고 어찌됐든 그 수시나 정시에 대한, 특히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 생활기록부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에서 그 생활기록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본인은 노력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쉽게 이제 얻을 수 있다. 그 기회의 공정함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그 말하는 불만이라고 하는 게 결국 기회의 공정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턴십에 대한 기회라든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의혹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서로 이제 부모님들끼리 알고 있어서 서로 이제 막 품앗이로 이런 식으로 논문의 기회를 주고 인턴의 기회를 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결국은 그랬다라고 하는 어떤 정황이나 의혹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상당히 이제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6125 쓰시는 분께서 아니 왜 한 분만 판다 김태환 변호사님은 목소리가 안 나오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김현성 교수님 열심히 달려오고 있어요. 옆에 늘 있던 짝꿍 김태현 변호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새삼스럽게 김태현 변호사님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답니다. 지금.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분만 판다를 확장판으로 사부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중간에 오실 특별 게스트 어느 분이실지 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언제 오실지 그동안에 과연 김현성 교수 혼자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특히 김태현 변호사님의 기에 눌려서 그동안 말 제대로 못했던 우리 김현성 교수에게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얘기 혹은 지적질할 거 있으면 저한테 지적질 좀 하지 마시고 우리 김현성 교수에게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직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 보니까요. 우리 사회 20대,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들만의 정치관이 있다. 그렇죠. 그들만의 생각이 뚜렷하다. 네네. 개인적인 어떤 개인주의가 심한 것뿐이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개인주의 그러면 무조건 나쁜 말처럼 들렸는데 사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윙보터라는 말 아시잖아요. 네, 앵커님. 스윙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의 결정을 이게 결정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늘 이게 바꾼다기보다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찬성하고 어떤 게 반대하는 이런 스윙보터라는 게 이제 어떤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20대들은 일상적으로 스윙보터가 제일 많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나 주제에 따라서 네. 자기 주관적 판단이 굉장히 있는 거죠. 어떤 것을 이제 이념적으로 어떤 것을 어떤 진영 논리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이해와 관련돼 있든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국가적 담론, 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 근데 지난번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기성세들이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네. 아이스하키 팀을 남북이 공동으로 이제 예를 들면 단일팀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팀으로 국가대표 팀으로 결정됐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국가대표에 탈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통일을 위해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대의에 의해서 우리가 양보를 하자 뭐 이런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20대들이 그러면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남한의 아니 우리나라의 국가대표팀은 그러면 그 권인들의 그걸 그냥 아무 소통 없이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되느냐, 우리 거는 어디 갔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또한 이제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 기성세대들은 약간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받는 존재고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뭔가 더 이렇게 어떤 좀 더 해줘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어떤 자라오면서 차별적 인식이 좀 있는데 특히 20대들은 성장의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그 차별받는 존재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부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감이 있는 거죠. 특히 20대 남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하고 20대는 20대 안에서 남녀 간의 갈등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젠더 이슈도 상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복잡한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은 어느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분쟁을 야기하는 존재같이 들리는데. 분쟁이라기보다는 네. 그동안의 어떤 우리가 다루었던 프레임이나 담론만으로 20대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20대는 어떤 프레임이나 어떨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찬성할 것이다. 네네. 당연히 20대는 진보적일 것이다. 당연히 20대는 뭐 사회 변화에 능동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당연한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6086 쓰시는 분께서요. 김현성 교수님 어제 오랜만에 학교에 갔더니 왜 이분은 오랜만에 학교를 가지? 방학 끝나서 그런가? 오랜만에 학교에 갔더니 교수님께서 조국 후보자 사태를 보시고 교수 사이에 먹칠을 했다라고 분노를 하셨다는데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어제 오랜만에 본인이 학교에 갔더니 본인의 교수님께서 네네네. 우리 김현세 교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깜짝이야. 이 6086님의 교수님께서 네. 조국 후보자 사태를 보시고 네네. 이거는 교수 사회 먹칠이다 뭐 이렇게 분노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생각이 어떤가?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대다수의 상당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조국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나 해명들이 상당히 어떤 진전 많이 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를 보니까 49대 한 4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49, 찬성이 46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상당히 격차를 가지고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아주 근접했냐라고 보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조국 후보의 해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입장들이 상당히 공감하고 소통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조국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되고 있는 의혹이나 문제들이 조국 후보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라는 걸 따지게 되고 결국은 그 문제와 관련돼서 법무장관을 하기 어려울 만큼의 조국 후보의 결격 사유냐라는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진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조국 후보는 생각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자기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논문과 관련돼서도 그 일저자를 정하는 것은 책임 교수의 굉장히 어떤 몫인데 그러면 그 조국 후보가 그 일저자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거냐. 뭐 그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또 법무장관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큼 또 중요한 따져봐야 될 중요한 일이냐. 그러니까 법무장관이라는 어떤 청문회에서 법무장관의 자질과 네. 뭐 법무장의 도덕성과 뭐 법무장관으로서 이제 법무부를 이끌 비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다뤄야 되는데 너무 특정한 주제로 이제 다뤄지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언론이나 검찰의 어떤 폭주? 그러니까 광기에 가까운 어떤 조국 후보 때리기가 상당히 또 그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게 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의문점을 갖게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9948 쓰시는 분께서 20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리고 0345 쓰시는 분께서 드디어 시간이 늘어나는군요. 김 변호사님 지각으로 편성이 이렇게 길어지다니. 원래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랬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리 세 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금 요즘에 새롭게 얘기했던 거는 예전에는 저는 386 세대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전에. 네. 근데 또 요즘 586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제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60년대생 그리고 지금 50대인.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3, 5 이런 걸 다 빼고요. 그냥 86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 86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던 세대이거든요. 최초로 진보적인 그렇죠. 세대를 가졌던. 근데 오히려 청년들에게는 그들이 계급 장벽을 높게 쌓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86세대가 지금 20대 이제 부모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86세대가 이 20대의 성장 과정에서 약간 위선적 모습, 조국 후보도 사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위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공정과 정의 그리고 도덕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죠. 밖에서는 네. 예를 들면 네. 남녀 간의 차별의 문제, 어떤 빈부의 격차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담론들을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바람직스러운 지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서 본인들의 뭐 자식과 본인들의 자녀 저조차도 이건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새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보면 제가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안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의 모습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직접 지켜본 어떤 아들 딸들인 거고 가장 내밀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의 사적 영역을 다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0대는 결국은 86에 대해서 이 아버지나 부모로서 보는 그 모습들이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선이라는 말이 가장 잘 쓰여질 수 있는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집에서는 저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방송에 나가서는 아니면 밖에서 이제 사회활동 하실 때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바람직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바람직스러운 모습을 집에서까지 실천하느냐라는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인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군요. 좀 전에 그 언급하셨던 오마이뉴스 설문조사 관련해가지고요. 0923님께서
오마이뉴스 설문조사가 다 대변이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물으셨길래 제가 오마이뉴스 설문조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선 전화면접 그리고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6.9%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오마이뉴스 얘기를 했던 여론조사 얘기를 했던 이유는 많은 이제 패널들이나 많은 조국 후보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초기에 네.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라고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건 민의를 왜곡하는 거다라고 얘기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오마이뉴스 최근의 결과를 얘기 드린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조금 다 다르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리고 또 문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르긴 한데 네. 추이는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 추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하는 것과 찬성하는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추이를 보면 그 격차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와 찬성이, 그러니까 찬성이 더 많은 것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그 격차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전체적인 추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했던 여론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찬성의 여론으로 돌아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근데 추세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정확한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종류의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움직인다면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조금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김현성 상주대 외래교수를 모시고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를 이상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두 분이 하시다가 한 분이 안 오시면 항상 다른 한 분은 그런 걸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또 그 비중도 상당히 중요하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김태현 변호사님 빨리 좀 와요. 사이다처럼 시원한 말을 빨리 들어야 오늘 하루를 편히 시작할 것 같습니다. 0516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청취자 의견 좀 소개 좀 많이 해드릴게요. 2568 쓰시는 분께서 조국은 리얼 위선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11624 쓰시는 분께서는 집안에서는 다른 게 정상입니까? 아까 우리 그 20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나 봐요. 집안교육 문제 아닙니까? 왜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안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6862 쓰시는 분께서는 국회의원 청문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청문회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는데 어때요? 국회의원 청문회라는 건 결국 선출직 과정에서 청문 과정이죠. 그러니까 선출직이라는 건 어떤 선출 과정에서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상대 후보가 어떻게 청문회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절대적인 선을 뽑기보다는 게 상대적으로 차선, 그러니까 최선을 뽑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나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결국은 선출 과정,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아픈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김현성 교수에게 특별히 아프다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아프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 세대는 좌우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그들의 특성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20대나 청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청년 세대들이 서울대나 고려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그 촛불 시위 했을 때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혹은 고려대 학생들이 그렇게 촛불 시위를 한 것은 이들이 우경화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렇게 명문대학교는 또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또 더 상대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본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들어온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나서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우경화 때문인지 정말 이 현상의 정확한 본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현상을 분석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좌우 개념으로 보는 건 굉장히 이 사태 자체를 굉장히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누군가 배우해서 네. 예를 들면 이걸 사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배우가 있어서 뭐 이렇게 뭔가 이것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들이 그 가치 있는 것이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저는 이제 일종의
진보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 촛불처럼 굉장히 규모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규모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에서도 몇백 명이 모였던 거고 서울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찌됐든 큰 규모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정말로 분노하고 화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결국은 이것을 어떤 그 세력이나 권위에 깃대해서 본인이 얘기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주체적인 판단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정황상으로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이 과정을 거친 것 같다라는 본인의 판단으로 이제 움직였다고 봐야 되지, 이걸 저는 이제 우경화했다. 그리고 교육이 뭐 이래서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때 교육이 이래서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20대를 낙인 찍는 건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8803 쓰시는 분께서 김 변호사님 종종 늦게 오세요. 우리 김 교수님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 3부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잠시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잠시 4부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누군가와 같이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 아주 색다르게 지금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이태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 교수님께서 3부하고 4부 중간쯤에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대본 보느라 정신이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수님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오늘의 우리 또 늦게 돌아온 탕아 김태현 변호사님도 중간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손 들고 서 있을까 이러고. 예, 좀 뭔가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보시죠 한번. 원래 손 들고 이렇게 방송해도 뭐 한 20분 할 수 있으니까. 예, 오늘 방송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무리를 일으켜서 제가.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나? 3부하고 4부를 저희가 텄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장관과의 20대 간의 소통, 혹은 우리 대한민국 기성세대와 20대, 30대의 소통,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제는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이런 또 불편하고 어색한 각방쓰기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네요. 우선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검찰 수사받는 최초의 장관님이 되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하게 처리되려 생각합니다.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이 순간은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네.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우리가 좀 아주 재미있게 잘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임명 과정을 보시면서 혹은 수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두 분의 앞으로 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예언 좀 해주시죠. 우리 아주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코너는. 우선 이태광 교수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멋지게 정리를 잘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할 일을 해라. 그러다가 둘이가 안 될 것 같으면 헤어져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잘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협조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계속 싸우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스펙타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없어요 케미가. 영.
각방. 아까 케미가 어떠냐는 거는 뭔가 둘이 좀 어울리는데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보면 좀 될 수도 있을 거 이건데 없어. 영. 전혀 빵.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제로.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섞일 수가 없으니까 뭐 케미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된다. 원래도 케미가 안 좋은 스타일인데 예. 그런데 둘 다 아니면 한 번만? 두 사람 다. 두 사람 다요? 아니 네. 기본 두 사람도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나쁜 걸 수도 있는데 뭐 노영희 변호사도 아시겠지만 법조인들은요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게 판사건 검사건 변호사건 간에 그 사법연수원 기수로 이어지는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한 학교 출신에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들끼리 공유하는 게 있다는 거죠. 검찰에서는 검찰 출신이 아는 법무부 장관을 별로 좀 비토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장관하고 천정배 장관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래도 법조인이잖아. 그래도 사시 출신이잖아. 이건데 현 정부 들어와서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 교수 출신입니다. 검찰에 굉장히 교수 출신 장관이나 비토 아주 나쁘게 말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솔직히. 그러니까 시험을 붙었냐 안 붙었냐가 중요하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게 나쁜 거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인정하시면서 아닌 저한테 것처럼.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거기다가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 못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네, 근데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뭐 가족들이 피의자 됐으니 네. 피고인 됐으니 결국 안 좋을 수가 시험이 없죠. 문제네, 시험이. 그러니까 그게 제가 시험을 다 없애버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다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네, 거니까. 우리 김현성 교수님 케미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과 이제 접점을 못 맞추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국민들은 그동안 시험 봐서 서울대 들어가고 그동안 시험 봐서 검찰 되고 검사 됐던 사람들이 이끌었던 이 대한민국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였냐. 네. 결국은 다른 결과를 원하는데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그동안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다른 방법으로 조국 후보를 지지한 거고 조국 장관이 임명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국 장관의 취임사에서 보면 누구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과 법무부, 검찰과 이게 기득권들이 결국 국민 위에서 있으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했거든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한 거고요. 저는 결국은 캠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색하지만 결국은 동거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사실 검찰 개혁 얘기를 어제 조국 장관이 임명하면서 그 변으로 10번을 넘게 말했어요. 그 짧은 5분 안에. 그리고 인사권을 그렇죠. 행사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사실은 이제 등용시켜서 이걸 조직을 좀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의 장관 인사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현재 공석이 있어요. 사실은 이 검찰 내부에 중요한 자리들에.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채워나가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런 플랜을 지금 가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당신은 수사로 말해라. 이제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과거에 조국 후보자가 하고 조국 장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검찰 싫으면 나가라. 사실은 그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요. 저요? 어떻게 보냐면 그게요. 어제 대통령 하신 이태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하라. 원론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검찰은 검찰 일을 얘기하고 수사해. 하려면 해. 이거예요. 어쨌든 대통령 스스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 아마 대통령 소신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장관 일 뭐 있어요. 수사 일도 모르는데 할 수 있는 인사권입니다. 왜 일도 몰라요? 아니 솔직히 안 해봤으면 모르는. 아니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형법 교수잖아요. 형법 교수. 그럼요. 근데 이게 이론과 어쨌든, 실천이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건 좀 영역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행정을 해야 되니까 인사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 조국 장관도 취임식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검찰의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장관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이제 통제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인사권이요. 단기적, 장기적 보세요. 단기적으로 뭐냐. 총장은 못 건드립니다. 2년 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총장 외에 밑에 이제 대검 참모들하고 서울의 중앙의 특수부장들 있잖아요. 네. 이번에 인사권 날리잖아요. 그럼 수사 와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인사권을 또 날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못 날려도 내년이나 내후년 정기 수사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저항하는 윤석열 사단을 해체시켜서 윤석열 총장을 허수아비를 만들고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검사를 쫙 깔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박근혜 정권까지는 가능했어요. 왜? 검찰은 항상 인사를 두고 날려왔으니까. 발탁 인사했으니까.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이 아니구나.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네네. 인사를 통해서 서지현 검사 날렸다가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워진 구조다. 그렇다고 보면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겠냐라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만약에 이번에 수사팀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무리해서 인사권 휘둘렸다. 네. 그럼 뭐가 되냐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특검하자고 그럴 겁니다. 그걸 막을 명분이 없다.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이 인사권 얘기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현실처럼 녹록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생각만큼. 네, 그리고 일단 상처를 받고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국 장관이 평소에 소신대로 해왔던 부분들은 로스쿨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문화잖아요. 새로운 어떤 그런 사법시험제도를 약화시키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다른 문제들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또 명분이 상당히 사라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임용이 안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진 거죠. 상황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 금난이니 쿠데타니 이런 말을 하는데 네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쿠데타나 금난이 아니라 검사는 검사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리를 좀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네.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해서 지금 여당이 이 문제에 관련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탓을 한다면 본인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네. 그렇게 해서 막 예를 들어 조 장관이 제대로 못한다. 쉽게 말해 인사권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할 수가 없죠.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날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검찰과 야권과 그리고 언론이 한 어떤 덩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한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윗선인 법무장관이 결국은 검찰을 어떤 아까 인사를 하고 통제를 하는 이런 어떤 견제를 하는 기능인데 그런 윗선은 본인의 위에 있는 사람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하는 이 욕심 이거를 간파한 거죠 국민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작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개혁에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될 대상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어요. 근데 그 박상기 전 장관이 잘 했긴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국민의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국민의 여망들이 결국은 조국을 만들어줬고 검찰이 결국은 조국을 만들었다. 야당이 조국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개혁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을 해버렸으면 조국이 필요성이 없어져 버려요. 네. 조국이라는 장관은 결국은 개혁의 상징성, 아이콘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이상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유의미한 사람으로 되어버린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그리는 큰 그림은 뭘까요? 큰 그림인지 작은 그림인지 하여튼 그림은 뭘까요? 일단 수사는 9월 안에 끝날 거예요. 9월 안에? 속전속결로. 모든 수사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길게 끌면 다쳐요 검찰이 오히려. 9월이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아니 저는 추석인데. 아니요 왜냐면 이미 증거 다 가져갔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요? 이제 사모펀드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럼 조금 10월까지 갈까요? 어쨌든 속전속결로 끝낼 거다. 왜냐면 끝낼 길게 것이다. 끄면 검찰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큰 그림. 아까 그림. 봤을 때 그 무리한 인사권으로 그림만 좀 수사팀 얘기해 치고 주세요. 들어올 위험성이 그림만. 있거든요. 큰 그림이요? 네. 큰 그림인지 작은 그림인지 그림을 얘기해 주십시오. 큰 그림이요? 네. 큰 그림은 붓질을 말하지 마시고 그림을 네, 얘기해 주십시오. 그림이요? 네. 근데 그건 뭐 제 추정이니까. 네. 어쨌든 검찰은 검찰의 힘을 보여주고 싶겠죠. 저는 그쵸. 네. 그런 검찰 부분인데 진짜. 사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도했다기보다 상당히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 봐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어떤 전국 전환에 키를 쥐게 돼버린 거죠, 이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이 의도하지 않은 벌어지고. 거예요? 의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뭐, 윤석열 총장의 뭐 생각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회를 잡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기회가 굴러 들어온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장관이 아니라 검찰이 지금 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검찰을 보고 개혁을 해라 그러면 검찰은 뭐라고 그럴까요? 보면 이게 개혁 아니냐. 성년 수사라는 이게 개혁 아니냐. 뭐 홍준표
의원이 말했지만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검찰 개혁의 의미를 명확하게 예시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 네,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30초씩만 제가 단도직입적인 질문 딱 하나씩 말할 질문 들어볼게요. 조국이 이기냐, 윤석열이 이기냐. 이기는 건 뭐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은 결국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특검이나 다른 쪽으로 던질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야 간의 관계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함을 보여줄 것이고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제는 본인이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이 이길 거고요. 아, 그래요? 왜요? 아니, 지금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다 걸렸는데 어떻게 이겨요? 인사권 무리해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사 그리고 하나는 결과 유죄를 나올 거다? 뭐가 나올 거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뭔가 나올 거고. 검찰 개혁 이전반에 못 합니다. 왜? 대통령이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서 검찰한테 너무 큰 힘을 쥐어줬어요. 네. 칼맛을 본 장수는요, 칼 안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권 초기에 대통령 힘이 좋다 검찰 힘을 뺐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적폐청산 수사 밀어붙이는 바람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개혁 힘듭니다.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말했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이긴다. 두 번째, 뭔가 무조건 나온다. 자, 이태강 교수님 저는 마무리 윤 발언해 주세요. 총장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윤 총장이 만약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많이 뭐 또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과 협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지금 사실 윤 총장은 네. 꽃놀이를 하고 있죠, 지금. 꽃놀이패를 쥐고 있죠. 윤 총장의 결심에 따라서 대권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할 수 있기 그럼 때문에. 둘 다 지금 대권 후보를 향해서 움직이고 윤 있는 거예요? 총장, 그럼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형님 먼저 아우면 우리도 가능하고. 또 뭐 이럴 지금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물론 이거는 야설입니다. 야설입니까? 아니,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좋습니다. 오늘 야설까지만 얘기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정확한 얘기를 나눠봤으면 정말 기분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만 판다. 그리고 손도 읽을 써야 되는데. 네, 그리고 뉴스 상고 생활 우리 손 안 들었던 김태현 변호사 다음 주에 2배로 드시고요. 그래요.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나눠볼게. 성지대 겸임교수 그리고 이태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 너무 재밌었죠? 내일도 오전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